안녕하십니까. 핀테크 행동제목 김영환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연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까지 나올 줄을 몰랐어요, 금년에는. 저는 분명히 미국 CEO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고, 미국 CEO들의 90% 이상, 95% 정도가 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 지장 없이 백인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동양인은 어떤가?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동양인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리스크 테이킹 많이 하더라. 남성적인 분들, 납작한 얼굴의 분들이 리스크 테이킹 많이 하더라 하는 게 학계에서 밝혀진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중국의 애널리스트들을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에 봐도 이게 납작한 애널리스트들이 현장 탐방을 많이 합니다. 기업 탐방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가서 알아보는 바람에 정보들을 잘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EPS 추정치 이런 거를 잘 맞추더라. 주가를 잘 맞추더라 하는 거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상남자적으로 납작한 얼굴의 분들이 좋은 면들이 그렇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마케팅 하는 데는 정말 상남자인 사람들이 강하더라. 세일즈 퍼슨으로서 넘버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양반들은 일단 뭐 좀 해봐 하는데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뭐 좀 해봐요 하고서 막 아우성 칠 때 형님이 해주지 딱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누구든 만나고 돌아다니고 팔아야 될 거 팔고 돈 벌 거 벌고 돈을 가져다 주는 분들이에요. 이게 실험 테스트를 해본 것들도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 대 개인 그 돈을 놓고서 개인전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이런 분들이 정말 fierce competitor 내지는 nasty competitor 막 아주 미친 듯이 해가지고 이기려고 드는 게 그냥 내가 무서워 일단 이기고 봐야 돼 이런 게 되게 강하신데 근데 희한하게 돈을 걸어도 우리 팀과 내가 희생해서 우리 팀이 승리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팀이 저 경쟁 무슨 팀,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에든버러 대학이 이제 라이벌인가 봐요 영국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앤드류스 대학이 그죠? 저 에든버러 대학 대항전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누가 더 많이 모으는가 하는데 네가 좀 더 어떻게 희생할래? 네 돈을 갖고서 한번 희생할래? 이런 실험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납작한 얼굴을 가진 분들이 그래 내 한 몸 희생하지 뭐 그러면서 그냥 더 많이 쑤셔받고 자기 거를 그렇게 해서 더 팀이 이기도록 만들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팀이 우리 대학이 우리 조직이 저 상대방을 이기는데 지배자적인 위치로 우리 다 같이 가자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게 또 이 납작관상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 보시면요. 그죠? 이게 광대뼈가 넓습니다. 희생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뭐 좀 해보세요. 제발 좀 우리를 위해서 하는데, 내 한 몸 희생해서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렇게 공격성이 있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런데도 그걸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가 지도자로 모시는 형님 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각설하고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비교와 대조가 되는데요. 네이버의 GIO, 이제 창업주 성함이 이혜진 GIO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대표 ICT 기업이죠. 그죠? 시가총액으로도 지금은 금년 들어서 시가총액 3위, 4위를, 그죠?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네이버입니다. 4위가 카카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ICT 기업이잖아요. 그걸 창업하신 분들인데, 그것만이 지금, 대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그분들 사진 나왔죠? 딱 봐도 벌써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누가 더 납작관상인가 하는 건 일단 궁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양반들 하나하나 백그라운드 보면은 그게 다 엄청난 대조가 됩니다. 자,
이혜진 지아이오 1967년생입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나오시고 석사. 그다음에 92년 삼성 SDS를 입사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99년에 네이버를 창업하시고 NHN 게임 회사죠. 한게임 공동대표 하시고요. 공동대표를 김범수 의장님이랑 같이 합니다. 네이버 회장으로 지금까지 그죠? GIO로 이제 계신다고 하는데 실권자죠, 솔직히. 그다음에는 이분은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대학 이전에 말죽거리 잔혹사와 두사부 일체로 유명한 강남의 상문고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이시용 삼성생명 전 대표님이십니다. 네, 90년대. 그렇게 되고요. 반면에 김범수 의장님은 1966년생입니다. 한 살 차이네요. 그 다음에 서울대 산업공학과 86학번, 87학번, 86학번, 이렇게 돼. 그런데, 대학원 석사까지 졸업하시고 92년도, 똑같은 연도죠. 삼성 SDS 똑같은 회사에 입사 동기십니다. 그죠? 컴퓨터 통신 체계인 유니텔을 개발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한 게임을 창업해가지고, 그죠? 98년. NHN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한 게임 창업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98년. 그렇게 되고, 2000년 네이버 합병을 하고서 NHN 공동대표를 역임을 하시는데 2007년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때려치십니다. 나는 됐어. 그러고서는 이제 휴식 놀아야지. 그러고서는 가족들과 게임에 몰입을 하셨다 하는 전설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컴퓨터 게임 그때부터 이제 나와셨고 그 다음에는 이전에도요 사실은 창업하기 전에 PC방 사업을 하는데 PC방 사업 개인 사업 시작하잖아요. 자금을 어떻게 끌어들였느냐? 사채를 쓰셨습니다. 상남자 관상의 사람들이 더 부채 경영한다면서요. 납작하시죠. 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010년에 카카오톡을 출시하고 곧바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등극을 해버리십니다. 급속도죠, 사실. 그 다음에는 2014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합병하고 체어맨이 되십니다. 작은 회사 가서 큰 회사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체어맨으로 형님 왜? 이렇게 딱 등극하시는 거예요. 건대 부속고등학교 나오셨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FWHR 보시면요. 이혜진 CIO는 1.68, 김범수 의장은 여기 제 얼굴에 가려가지고 안 보입니다만 2.01입니다.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 차이 나죠? 이 사각형 봐도 누가 더 납작한지 당장 나오죠? 네. 이분은 상남자 관상, 마윈 같은 분, 그죠? 잭마 같은 분, 말리바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흑수저로 시작해가지고, 당대에 내가 자수성가했다. 하는 게, 마윈도 공통점이고, 이분에 같이 갑니다. 이혜진 GIO는 여성형 관상입니다. 이 반대쪽 극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쪽 극단. 그 1.68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자산 총액이 나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인데요. 역사부터가 다르죠. 일단 네이버는 역사가 깁니다. 물론 20년인데 요 카카오에 비하면은 무슨 코카콜라 100년에 비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2배 이상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천천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쫙 지금까지 이제 시가총액 3등까지 갈 정도가 됐는데 자산총액으로 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카카오는 역사가 짧습니다. 근데 급속적 성장을 합니다. 파파팍 올라가죠. 시가총액 보면 더 합니다. 시가총액 보시면은 2013년에 이제 카카오가 상장을 했을 때 네이버는 벌써 이만큼 돼 있었다는 거 보이시죠? 10조짜리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카카오가 순식간에 인수합병에서 커지면서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인수합병했을 때 이렇게 커졌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모자랐죠.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팍 성장을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그래서 금년 6월 달에는 3, 4위가 째까닥 바뀌었었습니다. 인생 역전. 와우. 계열사 수와 상장 기업 수를 보시면은요. 금년 중반까지입니다. 2019년, 20년, 21년까지. 그러면은 계열사 수도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많습니다. 거느리는 회사 수가 2배 이상 많습니다. 예, 형님 내야 되지. 그죠? 상장 기업 수도 네이버는 하나, 이렇게 되는데, 카카오는 3개, 6월 달까지. 지금 4개 되는 거죠? 카카오 페이까지. 그렇게 되고요.
거느리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보시면은 성장 전략이 두 회사가 다릅니다. 보시면은 네이버는 내부적으로 유기적 성장을 추구하죠. 오르가닉 그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부적 성장. 안에 사람들 키워가지고 내부 벤처 같은 거 키워서 코퍼레이트 CIC 코퍼레이트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인가요? 이걸 통해서 내부적으로 키워내는 거고요. 네이버 파이낸셜 이 경우를 봐도 미래 에셋 캐피털과 같은 기존 금융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성장을 시킵니다. 반면 전략적 제휴가 아니라 이쪽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M&A 그냥 대놓고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너 일로 와. 형님 밑에 들어와. 잡아먹는 거예요. 일로 와. 그래서 카카오페이 증권을 봐도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대조가 되죠. 바로 투자증권을 인수하여 그죠? 2020년에 그래가지고는 카카오 증권 이런 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부채 비율, 시총 대비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카카오가 이렇게 높았던 때가 있습니다. 부채 경영을 이 납작관상인 분들이 부채 조달 많이 한다 그랬죠. 나타난 겁니다.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네이버의 이혜진 GIO 대비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좀 더 매스큘린 남성형의 관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함께 리스크 테이킹 많이 하고 차입 경영도 많이 하시는 게 회사 차원에서도 보이더라 하는 거 봤죠. 그래프로 딱 보이잖아요. 근데 차입 경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위험을 증가시키는가, 회사의 주가 변동성 내지는 위험도를 증가시키는가 하는 거.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습니다. 차입 경영 가지고서 어떻게 이게 위험도가 늘어난다는 거지?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배웠어요? 여러분들 기업 재무 시간에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그거 배우실 때, 그죠? 재무관리 기초 배우실 때 이거 배웠어요. 베타. 캡앤베타. 베타라고 하는 거가 체계적 위험의 정도였죠, 회사마다. 근데 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업종의 함수였었죠. 어떤 업종은 베타가 크고 어떤 업종은 베타가 작습니다. 보다 더 경기 순환에 민감한 것이 베타가 컸었죠. 그죠? 경기 순환이 호황과 불황을 오갈 때에 어떤 회사는 막 널뛰기를 해요. 이건 베타가 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거, SK 하이닉스 같은 거, 반도체 미친 듯이 뛰죠. 코스피가 왜 이렇게 선방을 못해요? 누가 반도체에 그렇게 몰빵하고 살래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망가지죠, 지금. 좌우지간에 그 업종에 따라서 베타가 다릅니다. 어떤 식음료 이런 거는 경기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별 민감하지가 않다. 방어주라고 하죠. 베타가 작습니다. 음수가 아니라 양수인데 작은 숫자 0.5, 0.3. 삼성 같은 거 1.5 막 이렇게 됩니다. 예, 엄청나요. 좌우지간에 근데 왜 그렇게 차입 경영을 하거나 이런 것이 그러면 그것도 베타에 영향을 미치는가? 일단 업종이 베타를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업종 다음에는 그 회사의 차입 경영 정도, 부채 비율로 이것이 더욱더 확대가 됩니다. 예, 그게 더 확대, 앰플리파이어, 여러분들 음악 들을 때 앰프 있죠? 커진다고요. 네. 가뜩이나 민감한 업종에, 반도체 같은 데에다 민감한 업종이죠? 그런 경기 민감주에 부채 경영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SK 말고 현대전자 하이닉스 꼴납니다. 예, 1년 내로 갚아야 될 돈이 10조, 이런 식으로. 예, 하여튼 간에 이자 비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업을 내가지고 대박이 나면은 고정비 지출을, 이자비 고정비 지출을 하고 나서 나머지 대박 나오는 이익은 다 주주들 손에 들어가서 좋죠. 와, 좋아요. 근데 영업에서 쪽박이 나면은, 인정사정 볼 것 없죠. 뱅커가 또 와가지고 계속 이자 고정비를 또 차지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심한 쪽박이 나죠. 그래서 차입 경영은 위험을 증가시킨다. 대박과 쪽박이 이렇게 나는 업종이라도 더욱더 벌리게 만든다 하는 게 바로 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타를 분석할 때에, 그죠? 캡엠 베타 있죠? 그 베타입니다. 그 베타, 딴 베타 말고 캡엠 했을 때 그 베타, CAPM.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다 배웠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억 안 나시면은요, 복습을 스스로 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시간 없어요. 시간 없으면 할 수 없죠. 틀리는 수밖에 문제. 아니면 그게 싫으면 가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언레버드 베타부터 나옵니다. 무차입 경영을 했을 때 그 회사 베타를 베타 U라고 했었어요. 언레버드 베타라 그랬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 1보다 큰 거를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Q란 얘기죠. 그러고 나면 베타 레버드가 됩니다. 레버드는 뭐냐면은 빚진 베타. 빚진 베타는 언레버드 베타, 무차입 경영시 베타보다 크다. 무차입 경영시 베타는 업종에 의해서 결정된다 말씀드렸고, 빚지면은 그 베타보다 더 커진다 하는 겁니다. 얼만큼 커지냐? 1 플러스 요거란 건데, 세후,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나가는 만큼 세금을 까주기 때문에 세후로 쳐주는 겁니다. 곱하기 데트 오버 에퀴티가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부채를 진 정도, B2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데트, 그죠? 은행 빚이나 아니면 사채를 많이 썼잖아요. 이거 숫자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요 베타 레버드가 베타 언레버드보다 더 커진다. 1보다 큰 숫자를 곱하니까 하는 그 얘기입니다. 몰라도 걱정은 마세요. 복습을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네. 좌우지간의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은 캡앤 베타라고 하는 거 리그레션에서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의 베타하고 카카오의 베타를 제가 한번 구해봤거든요. 과거 몇 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5년치인가요? 쫙 점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의 베타는 0.1258 정도 나오는 반면 카카오의 베타는 0.77 정도 나옵니다. 네, 확실히 카카오의 베타가 크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요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그 레버드 베타가 되겠습니다. 네, 어느 게 더 가파른가. 그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베타를 쫙 찍어봤어요. 2015년부터 금년까지 찍어본 결과 항상 누구의 베타가 높다? 카카오의 베타가 높습니다. 이게 회장님의 남성성과 같이 간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위험도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R&D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ICT, 명색이 ICT면은 R&D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시잖아요. 그죠? 연구 개발. 그죠? 우리의 미래는 이노베이션 내지는 혁신,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투자해서 나오는 혁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ICT이기 때문에 똑같이 매출액 대비 R&D 지출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뭐에 따라 다르다? 회장님의 요 남성적인 공격성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공격적인 사람일수록 더욱더 공격적으로 R&D를 할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은요, R&D는 무작정 공격이 아니에요. R&D는요, 학자 같은 거, 내지는 스티브 잡스 뭐라 그랬어요? 근자감을 가지고서 남이사 지금 당장 알아주든 말든 춥고 배고파도 괜찮아. 견뎌내겠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말든 외부의 눈길에 신경 안 쓰고 나의 자신감 때문에 내가 근자감이 강하면은 R&D를 많이 해서 장기간 죽기 살기 XX 마이웨이로 투자를 해가지고 혁신을 이뤄내서 완전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R&D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지금 당장 내가 지배자적인 위치를 가는 게 중요하냐? 필요 없다고. 너님이나 가세요. 나는 그냥 여기서 남이사 알아주든 말든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쇼부를 볼 거야 하는 노빠꾸 투자입니다. 플러스 문제는 뭐냐면 R&D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은 투자 액수를 당장의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당장에 비용 처리한다는 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당장의 ROA, 즉 리턴, 단기적인 회계 성과가 나빠집니다. 예, 비용으로 막 까고 나니까는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단기 손실로 막 처박아 버려요. 그러니까는 내가 단기적으로 빨리 지배자적 위치를 갈라 그러는데 이 비용이 많아져 버리면은 나쁜 퍼포먼스를 보이는 걸로 잘못 보이겠죠. 그러면 외부의 눈길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형님 위치 가기 힘들겠죠. 그러니까는 R&D를 희생시킬 수밖에. 비용을 절감해야죠. R&D 줄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R&D 지출 투자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빨리빨리 지배자적 위치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효과가 뭐다? R&D 투자에 인색하다. 이 납작관상이신 분들이.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면은 이만큼 대조가 심하게 될 수가 없다. 거의. 그죠? 매출액 대비 네이버는 거의 50%, 60%까지도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20, 30%는 R&D를 투자를 합니다. 카카오는 반면 1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이제 희한한 거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신문 기사에 비판을 좀 많이 합니다. R&D 투자하는데 카카오는 왜 이렇게 투자 액수가 적으냐. 마케팅 위주로 당장 잘 팔릴 것들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납작관상이신 분들이 마케팅 잘한다고요.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고 당장 팔 거. 최소한의 비용 지출해가지고 빨리 팔아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하는 거예요. R&D를 하더라도 그런 마케팅에 도움되는 것들로만 투자를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자연어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라인 관련된 그런 소셜 네트워크 관련된 아니면 새로운 그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거 아니면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투자를 되게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투자 액수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그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죠?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들 하실 건데,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납작관상이냐, 쪽직한 관상이냐 하는 건요.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 하는 건요. 내가 왕이 될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혜진도 탑이 됐고 김범수도 탑이 됐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 자리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 무슨 팔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무슨 운명론이 아니야. 운명론이 아니고요. 어차피 갈 사람은 가겠지. 그건 난 몰라요. 이혜진도 갔고 저 사람도 갔으니까. 김범수도 갔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같은 자리를 가더라도 얼만큼 급속 성장해서 가려고 드는 그 무리수를 둬서라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냐, 당대에 자수성가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천천히 갈 사람이냐 하는 거에 대한 그 취향의 차이다 하는 겁니다. 방법의 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혜진 씨와 김범수 씨가 재밌는 건 또 뭐냐면은 입사 동기입니다. 이 양반들이. 그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떤 직종, 어떤 직위에 있던 간에 보다 위험 감수를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외형 성장을 많이 추구하는 스타일로 살 건가, 아니면은 매사에 꼼꼼하게 조심조심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비밀주의를 해서 성장해가는 스타일로 살 것인지에 대한 구분입니다. 예. 저기 이혜진 GIO님은요, 동문회도 안 나오신대요. 거의. 좀 동문회 좀 나오세요! 근데 안 나와. 고등학교 동문회. 고등학교 동문회나 대학교 동문회나 뭐 이런데 나가시라고. 근데 안 나오세요. 비밀주의 일단. 은둔형 CEO. 그런 거죠. 개인 취향 존중. 그렇습니다. 나름 다 좀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삼성에서 이병철 회장 때 관상가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뽑았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소문들이. 그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비밀주의야. 삼성의 인사부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인터뷰 하다가 제가.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옛날에 그랬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식으로 대답이 올 뿐입니다. 근데 관상쟁이를 뒀다고 하면은 상남자 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하고 안 뽑았을까? 그건 아니란 거죠. 왜? 김범수 의장 보면은 뽑혔거든. 반대로 여성형 그거면은 또 안 뽑았을까? 차별했을까? 아니에요. 이혜진 지하여도 뽑혔거든. 삼성 SDS에 입사 동기 똑같이 들어갔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관상쟁이가 있었다 그러면은 얘는 어느 적재적소 어디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구나 하는 걸 그냥 봤다는 거겠지. 그 정도. 그 정도겠지. 그걸 뭐 차별하거나 뭐 이러는 거는 아니었다는 거겠죠. 개인 취향 존중. 그거 아니었을까.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자, 듀스가 참고로 제 고등학교 동기인데 자신의 특질을 되도록 정확히 알고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어느 스타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까, 운영해 나갈까. 취준생들 AI 인터뷰하는 거, 여러분들 특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죠? 나는 뭐 남성형이기 때문에 어디는 뭐 CEO가 못 될 거야, 혹은 CEO가 될 거야, 뭐 이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로 갈 사람인지, 그죠? 갈 때 가더라도, 그쵸? 만약에 말야 우리 해가지고, 만약에 이 두 분이 삼성에 남았다면 그땐 어땠었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들어볼 수 있어요. 어쩌면은 삼성이란 게 또 숨 막힐 정도로 꽉 짜여진 모범생 조직이라서 이 중에 누군가는 뛰쳐나갔을 것 같은, 누가 먼저 뛰어나갔을까? 만약에 이 양반이 남아있었으면 이 양반은 COO로 해서 영업맨으로 출세했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이 양반은 CFO, 아마 아버님이 또 삼성 생명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가 또 있겠죠. 그거에서 비밀주의로 계속해서 CFO 위쪽을 살지 않았을까? 네? 답답해서 뛰쳐나가시지 않았을까? 다 양쪽 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농담이고요. female CEO, 여성 CEO는 어떤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납작관상에 대한 거는 남자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여자들은 왜 안 했어요?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일단 여자 CEO 숫자가 너무 적어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이 양쪽 귀가 다 나와야 된다니까요, 사진에. 근데 이 하버드의 제니퍼 러너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귀가 잘 안 보이시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이걸 자꾸 가리세요. 또 보면은 사진에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얼굴 작아 보이려고 이러시는 분들 많죠. 이러시고, 그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성형수술로 이렇게 깎으시는 분들 되게 많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성분들이 사회 진출 좀 많아지고, 그죠? 사회 진출뿐만 아니라 CEO 레벨까지 당당하게 가셔서 당당하게 이거 딱 하시고서 사진 찍고, 이걸로서 이렇게 더 분석이 많이 되면은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다는 말씀 드리고, 오버 컨피던스의 문제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논문들 탑저널에 나간 것들도 그렇고, 제가 발견한 것도 그렇고, 오버 컨피던스, 우리가 흔히 측정하는 그 근자감의 측도하고 같이 안 가더라고요. 마이크 타이슨 말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 양반이 근자감이 강했으면 남이사 알아주든 말든 나는 언젠가는 갈 거야, 탑이 될 거야, 언젠가는, 그죠?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하면서 이 근자감이 있는 분이었으면은 안 깨물었겠죠. 근데 당장 내가 지기 싫은 거, 이놈은 내가 밟아야 돼, 이게 너무 급했기 때문에 이런 공격 성향이 나온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오버 컨피던스랑 분명히 다르다. 다른 사람들 또 이제 질문이 또 뭐가 나오냐 하면요. 그러면은 AI로 이걸 측정한댔는데, 그리고 이게 얼굴의 특징이라 그랬는데, 그럼 사진 찍힌 거에 따라서, 표정에 따라서, 그날 표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하실 수 있죠? 또 대머리 정도나 또 여러 가지 얼굴의 다른 특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하실까봐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사례로 보여드리는 CEO의 사진인데요. 미국 CEO 분들입니다. 1년 번호를 매겼죠. 그러고 나서는 이걸 기계에다 집어넣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라고 있습니다. A-Z-U-R-E. Azure. As you are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집어넣으면요, 얼굴 인식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가 몇인지, 몇 살짜리로 보이는지, 그죠? 동안인지 아닌지 이걸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사진 보면 51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 64세로 보이세요. 세 번째 사진 59세로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때려 맞춰줍니다. 그리고 표정값이 한 8가지가 쫙 나옵니다. 합이 1이 되도록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 그죠? 왜?
확률은 합이 1이니까 이 사람이 웃고 있을 뭔가 행복할 확률이 몇인가 행복해 보입니다. 나머지는 0이어야 돼야 된다는 거죠. 이분은 어떤가 뉴트럴 썩소를 약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뉴트럴하게 보인다 하는 거고요. 이게 중립적인 거 약간 미소니까는 해피도 조금 보이고 약간의 디스커스트라든가 이런 것도 섞여서 보입니다. 요분 같은 경우는 뉴트럴이 98% 해피네스가 좀 더 그 다음에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표정값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표정값이 도대체 그럼 확률값으로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이브 베이지안 보여드렸었죠.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 그런 식으로 수백만 개의 사람들의 얼굴 사진 데이터가 이미 있어요. 언제 그거 다 했어요? 문과생들이 술 먹고 놀고 앉았을 때에, 그죠? 정리해고되기 딱 좋죠. 술 먹고 놀고 앉았을 때. 공대생들은 이걸 가지고서 다 분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공대생들이, 전 세계의 공대생들이 여러분의 얼굴 사진 가지고서 이런 거를 다 측정해 놓고 있었고, 이런 표정은 미소야, 해피한 거야. 저런 표정, 이런 표정은 해피한 거야. 저런 표정은 뉴트럴이야. 뭐 이런 걸 다 태그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거 갖고서 트레이닝이 된 다음에 테스트 셋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표정 값이 이렇게 나오면은 요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요거는 해피야 라고 확률 값을 딱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됩니다. 기계 학습으로 다 시킨 거죠. 네. AI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까지 기계가 파악을 합니다. 리딩 글래스 썼네. 이 양반은 글래스 안 썼네. 하는 거고요. 무스태시, 콧수염이 있어요, 없어요? 0.1%의 확률로 있는 것 같아요. 턱수염은 있어요, 없어요? 0.1%의 확률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갈기털, 사이드버ን스 그랬죠, 요거. 이건 있어요, 없어요? 0.1%. 대머리 스코어. 그죠? 95% 벗겨지셨습니다. 93% 벗겨지셨습니다. 68% 벗겨지셨습니다. 막 이런 말씀을 여기서 막 합니다. 자, 별화별게 다 컨트롤 된다 하는 거, 이게 잡힌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CCTV는 여러분의 사생활을 다 보고 있죠? 여러분이 대머리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씁쓸하죠? 네, 저도 지금 이제 머리가 신경 쓰이는데, 좌우지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상남자 얼굴을 가진 남자 행동들의 특성 보면은 양날의 칼이다 하는 건데, 지배자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성취 욕구가 너무너무 강한 분들이다. 폼생폼사, 성취지향적.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요. 만나려면 폼이 나야 되겠지. 폼생폼사.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회사 탐방을 더 자주 하고 주가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하더라. 예. 그러고요. 전략적 제휴의 경우 몇 달이 건너 회사도 찾아가서 파트너로 삼아요. 랄랄랄랄라 이게 된다는 거죠. 자기보다 큰 회사, 네트워크 중심에 있는 회사들과 잘 어울린다. 인수 합병 이런 것도 더 자주 하고 큰 상대를 잡아먹는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리수를 두다가 또 실수도 많이 한다. 이게 플러스 이제 좋은 점, 안 좋은 점 있는 거죠. 무리수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헤지펀드 매니저들 같은 것도 연구했어요. 보니까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경우 상남자적인 경우에 성과가 나쁘더라. 왜? 무리수를 많이 둬서 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몰빵 투자를 해가지고 말아먹어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금년 3월 달에 나온 빌황의 아르케고스 사태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은 빌황의 얼굴 완전 상남자입니다. 네, CEO들의 경우 분식회계로 걸릴 경우가 많다 그랬죠. 축구 선수를 갖고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는 레드 카드로, 이거 폭행해가지고 퇴장당하는 거죠.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좀 해보다가 무리수 두면은 폭행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퇴장당하는 레드 카드. 태클 심하게 걸다가 태클, 퇴장, 레드 카드 나옵니다. 이거 몸무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몸무게가 뚱뚱해지면 이게 넓어져 보이니까. 아니에요. 축구 선수들 보면은요, 너도 나도 다 뛰잖아요. 그래서 이 BMI, 비만 지수가 다 낮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게 높다는 거는 비만과 상관없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레드 카드 나옵니다. 대단해요. 이거 나오는 거 보면은. 아이스하키 선수들 경우 폭행으로 자주 퇴장해가지고 저 박스 안에 들어있다 하는 거. 직종별로 이렇게 숫자가 다 다르다는 거 나오고요. CEO들, 정치가, 파이낸스 교수들 보면 순서가 쫙 나오죠. 교수님들은
여성형입니다. 남자들에도. 그죠? 반면에 파이낸스 교수들 저희들도 테스트해 보니까 특징적인 게 뭔지 아세요? 같은 교수인데도 이게 넓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펀드 매니지 직접 하시다가 오신 분들 있죠. 업계에서 일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이게 넓습니다. 백면서생으로 맨날 그냥 공부만 하던 분들은 좁아요. 예, 이게 얼굴에 나온다는 겁니다. 정면 사진을 가지고서 그들의 금융활동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의 주민등록증 사진 나오잖아요. 민증 깐다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그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서 이번에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은 후속편. 너의 목소리가 들려, 리스크가 들려 하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